현재 미국에서는 국경에 벽을 세우는 일로 정치가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시민들과 이민자들 사이에도 서로 많은 다른 견해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의 현 정부는 국경에 장벽을 세워야 하는가? 이 문제는 결국 현재 미국이 직면한 이민 정책의 목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민 정책의 첫 번째 목적은 국경선의 통제를 회복함으로써 누가 들어올 것인가를 국가가 결정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지금 미국 땅에 살고 있는 11 밀리언, 즉 1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다루는 인도적인 길을 찾는 것이죠. 두 번째 목적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실적이고 도덕적인 이유 때문에 미국은 1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추방해서도 안 되고 추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의 선택을 강요하죠. 그들을 무시하거나 혹은 그들을 모두 합법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무작정 합법화시키기에는 너무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또 다른 새로운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계기와 동기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미국이 불법 체류자들의 합법화를 시행할 때 그들은 아마도 이번이 마지막이고 절대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사면은 미국 역사에서 볼 수 없을 거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1986년 심슨 마졸리의 이민 개혁안을 통과시킬 때도 그랬기 때문이죠. 이 법으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300만 명의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시행한 후에 미국 정부는 추후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들어오는 불법 체류자들을 막을 어떤 정책도 시행하지 않은 거죠. 그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해결해야 하는 불법 체류자들의 숫자는 공식적으로 1100만 명이나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민법에 대한 논란은 놀랍게도 이 나라의 정책과 여론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 문제를 풀고 다시 나라를 하나로 합칠 수 있는 해결책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합법화를 반대하고 새로운 이민 물결을 두려워하고 있는 미국의 시민들에게 좋은 이민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새로운 불법 체류자들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분명히 마음을 바꿀 것입니다. 그 해결책에 대한 방법으로 첫 번째는 현재 공화당이 주장하는 대로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 그곳에 감시 카메라와 감지 장치를 설치하고 드론을 띄우고 순찰대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미국이 국경의 통제권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장벽은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샌디에고에서는 3중 장벽으로 인해서 90%의 미립국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웨스트뱅크의 국경 장벽도 이런 비슷한 비율로 감소를 이루었습니다. 매우 인본적인 정책을 갖고 있는 유럽 국가들도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죠. 헝가리,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오스트레일리아, 그리스, 스페인, 심지어 노르웨이까지도 중동의 난민을 막기 위해서 국경의 장벽을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장벽이 세워지고 난 후에는 두 가지의 조치가 더 행해져야 합니다. 하나는 국가적인 전자증명제도가 도입되어야죠. 이것은 앞으로 미입국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에서 거주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차단하는 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비자 추적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불법 체류자들의 40%가 비자 기간을 넘어서 체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물론 장벽은 미관상 나쁩니다. 그러나 폭탄을 실은 트럭이 백악관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세운 콘크리트 장벽도 미관상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효율성 때문에 아름다운 미관을 포기할 수 있죠. 국경에 세워진 장벽을 또 다른 베를린의 장벽이라고 부르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감옥의 벽과 같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벽은 모든 국가가 가지고 있는 주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장벽이 모든 것을 막는 안전장치는 아닙니다. 또 그렇게 모든 것을 막을 목적으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어느 정도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일단 미국이 이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야 다른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즉 1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다루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비자를 추적하고 노동의 혜택을 위한 전자증명제도를 도입하고 국경에 장벽을 세운 후에 미국은 국경의 통제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1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합법화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미국에 정착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시민권까지 주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치적인 특권을 주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태어난 그들의 자녀들은 미국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도 스스로 해결될 것입니다. 미국 사회가 불법의 이민으로 인해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 때문에 분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 국민들은 매우 관대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미국 정부가 국경선을 다시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만 산다면, 그래서 더 이상 불법 체류자들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들은 기꺼이 분노보다는 관용을 베푸는 일에 찬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국경선의 통제는 획기적인 합법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민의 해결책은 두 가지의 국가적인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벽을 세우고 또 법을 어기고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을 흡수하는 이 두 가지의 일이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함께 시행되어야 합니다. 어떤 성과도 없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명분만을 세우는 협상은 없어야 합니다. 또 감정에 치우치는 협상도 있어서는 안 되죠. 미국이 올바르게 이 일을 시행한다면 이민 정책의 문제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통일된 나라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윈드 온 더 월드 김에스더였습니다.